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측 친윤 당권 줄 테니 단일화하자며 연락 왔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1일 어제죠.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대가로 보수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라며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막어라 식의 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구도, 이슈, 인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단일화 이슈는 구도랑 관련이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뉴스는 같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뭔가 좀 준비할 콘텐츠, 정책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선거 시작 전에도 한덕수 단일화 뭐 이거 하다가 선거 시작한 이후로는 윤석열 뭐 출당 탈당 이 얘기하다 지금 이제 이준석 단일화 국면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학규 대표 영입도 그렇고 이준석 뭐 단일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당권 제한 이런 것도 그렇고 깊이 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전략이 딱히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잡힌 대로 다 던지고 있다. 선거에 우리가 이기려면은 지금 뭐 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저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 일단 후보라도 이렇게 모아야 뭔가 좀 핵심 축이 모이지 않을까? 뭔가 좀 지지율 구도를 좀 완성시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도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전략 있게 뭐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국민의힘에서 좀 다급하게 이준석 측에 제안하는 거고 이준석 후보 자체도 사실 굉장히 군소 후보인데 어떻게 그냥 지지율이 한 5, 6%, 7% 나오다 보니까 그 방송사에서 막 자꾸 3파전 해서 본인이 좀 뜬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본인도 별로 준비된 게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면 내심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몸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든 방송에 나오고 이럼으로 인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올릴 수가 있다. 사실은 뭐 허은하 대표도 떨어져 나가고 김용남 의원도 떨어져 나가고 많은 인원들이 개혁신당을 떠나고 있어요. 작은 정당인데도. 이제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를 했고 본인이 언젠가는 단일화 이슈가 올 것이고 그때 내가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가능성이 없어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이준석 후보라고 표현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단일화 논쟁서부터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덕수 문수 뭐 크로스 뭐 이런 그 추대위 뭐 이런 것들도 그랬지만 여기에 도대체 국민이 있습니까? 당원이 있습니까? 당원들이 이 한덕수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요. 평생 돈 1,000원도 국민의힘에 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 내고 대권 후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종근 그 평론가가 아침에 딱 종편에서 터뜨린 이후에 커뮤니티들 타임라인들이 전부 다 10,000원으로 덮였거든요. 그렇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도대체 이 당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원들 맞습니까? 당원들이 맞으면 당권 네가 먹어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제안할 수 있으며 또 국민의힘 당원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남의 당의 그 당권을 가지고 나보고 먹으라고 합디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단일화 합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서로 존중해주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이 정치권의 기본 예의였단 말이에요. 그런 예의를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속보도 나오고 있는데 뭐 단일화는 자기는 뭐 생각 없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나 강조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저걸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의 당원들도 그렇고
이 논의에 자기네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언짢은 듯한 느낌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당원 주권의 사회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해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7, 80년대의 총재 시절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려면 네. 일단 귀를 열고 당원들 얘기부터 듣는 버릇이 있어야 되고 예. 그 서로의 당원들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이런 협상들도 진행을 해야 네. 그것이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단일화를 어쨌든 하려는 이유는 선거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치러보겠다라는 네. 계산이고,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한 상태로 선거가 치러졌을 때 아쉬운 격차로 보수 진영이 졌다 하면은 이거는 보수 중에서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단일화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어떤 개선일 텐데 진짜 단일화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준석 후보가 특별하게 단일화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네. 뭐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공보물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절약해서 공보물도 만들고 뭐 유세차라든지 현수막도 사실은 본인 어떤 득표율에 맞게 굉장히 소량만 제작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만약에 단일화를 할 것 같은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안 했겠죠. 근데 이분은 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네. 개혁신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됐고 천하람 또 비례의원 2명이나 자기 계보 3명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탈당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요. 한 번도 국회의원을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 예. 본인이 지금 뭐 아무리 정치적인 부침이 있고 힘들어도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코어 지지층을 만든 겁니다. 당원도 뭐 지금 한 9만 명, 10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을 잘 키우고 성장시켜서 10년 후, 20년 후를 봐야지.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오늘만 사세요. 이분이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정말 또 이런 단일화 할 생각은 없지만 이 단일화 이슈에 본인이 거론되는 건 굉장히 즐기시는 그럼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김용태가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찾아와도 다 만나고 네. 정말 본인이 이 단일화 때서 나는 그냥 내 길만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에게 구애하는 모습 이런 것이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면서 그 자체가 이득이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서 가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구애를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럼 이 관점이라면 단일화는 사실상 할 이유도 없고 예. 그렇겠네요. 저는 한 3가지 이유 정도를 들어서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첫 번째 이유는 예. 이준석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40대 최초의 뭐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선거법에 바뀐 이후로 만 40세. 만 40세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출마를 못 하는데 만 40세에 출마를 한 87년 이후에 최초의 후보. 예. 이런 타이틀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타이틀은 굉장히 이후에 자기 정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거 이상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예. 사실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예.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그냥 위원 정당 심판 해산 청구, 위원 정당으로 해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아하. 아니 윤석열을 갖다 출당시키지도 못했잖아요. 아하.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무슨 영화? 비상개혁 예. 개헌 부정선거 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거기에 대고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은 선관위가 해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왜 단일화를 해줍니까? 두 번째로 지금 이준석한테 최고의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예. 이번 선거에서 10% 정도의 지지율을 달성해서 아하. 그래서 결국 반 정도의 선거비 보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표를 가져올 때가 이재명 후보한테부터 뺏어올 표가 없어 보여요. 그건 김문수 후보 쪽에서 표를 뺏어와야 되는데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 쪽이 자꾸 실수하는 모습들을 강조시켜야 되는데 그럼 예. 단일화로 미끼 놓고 깨버리고 하는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 판이 끝나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단일화 이슈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준석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훨씬 많아요. 같은 입장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득들을 위해서라도 단일화 협상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뭔가 미끼는 계속 던지는 그 일을 그 투표용지가 찍힐 때까지는 충분히 즐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